중고등학생을 위한 이선희의 파이썬 정복기. 첫째 누나 이쁠뿔. 써니야 안녕. 잘 지냈어? 지난 시간에 알려준 건 잊어버리지 않았지? 당연하지. 어제 배운 건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그래, 오늘은 자료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워볼 거야. 써니야, 내가 지난 시간에 변수의 자료형에는 숫자, 문자, 불,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 등이 있다고 했지?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자, 리스트, 튜플에 대해 배워볼 거야. 내가 지난번에 문자형 자료형에 스트링이 있다고 했지? 스트링의 약자로 문자열을 저장한다고 했어. 맞아. 스트링은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지난번 헬로 월드를 출력할 때 따옴표를 사용해주지 않아서 에러가 떴던 것 기억나니? 헬로 월드 또한 스트링이기 때문에 에러가 떴던 거야. 이렇게 문자를 나타낼 때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이용해. 여기서 추가로 작은 따옴표 3개와 큰 따옴표 3개를 묶어서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따옴표를 이용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야? 다양한 따옴표로 문자를 표현하는 이유는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문자열 내에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볼게. 작은 따옴표를 문자열로 표현하고 싶다면 She isn't my sister 처럼 작은 따옴표로 묶는 것이 아니라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해야 해. 왜냐면 문자열에 들어가는 작은 따옴표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지. 그러면 큰 따옴표를 넣고 싶으면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둘 다 넣고 싶을 때는 작은 따옴표 3개 또는 큰 따옴표 3개로 묶어서 표현하면 돼. 그런데 이러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넣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백슬러시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 She isn't my sister를 표현하고 싶다면 She isn't 백슬러시 작은 따옴표처럼 나타나고자 하는 따옴표 앞에 백슬러시를 넣어서 표기하면 돼. 백슬러시는 키보드에서 엔터키 위에 있어. 이처럼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등의 특수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앞에 백슬러시를 붙이는 방법을 escape라고 불러. escape의 또 다른 예로 문자열 안에 엔터를 표현하고 싶다면 백슬러시 엔터를 넣으면 문자열 안에 엔터가 포함해서 나와. 예를 들어 print hello 백슬러시 n 월드를 입력하여 출력을 하면 hello가 출력이 된 후 개행이 되고 월드가 출력이 돼. 어때? 쉽지? 오, 정말 신기하다. 다음으로는 리스트를 배워보자. 많은 변수들을 일일이 선언해야 될 때 리스트를 이용하면 한 번에 선언할 수 있어. 우선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 대괄호로 묶어주면 리스트가 되고 각 값은 콤마로 구분해 줄 수 있어. 예시처럼 대괄호를 통해서 A의 많은 값을 한 번에 저장 가능해. 그리고 대괄호에 들어가 있는 값을 요소라고 불러. 영어로는 element라고 하지. 그리고 값을 저장하지 않는 리스트도 만들 수 있어. 예시를 한번 봐봐. 근데 왜 값을 저장해주지 않는 빈 리스트를 만드는 거야? 빈 리스트는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 보통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뒤에 새 값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돼. 그리고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줄게. 그리고 리스트 말고 다른 자료형이 있는데 바로 튜플이 있어.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요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 튜플은 리스트와 다르게 괄호로 묶어주면 튜플이 돼. 또는 괄호로 묶지 않아도 튜플을 만들 수 있어. 자, 지금까지 요소가 여러 개인 튜플을 만들었는데 그럼 요소가 한 개만 있는 튜플은 어떻게 만들게? 그냥 A는 하고 작은 가로에다가 38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땡, 틀렸어. A는 작은 가로 38로 쓰게 된다면 단지 값이 돼. 그래서 이럴 때는 A는 작은 가로 38, 콤마 닫고 또는 A는 38, 콤마처럼 콤마를 이용하면 값이 하나인 튜플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튜플은 값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한 개짜리 튜플이 왜 필요한 거야? 나중에 함수를 사용하다 보면 값이 아닌 튜플을 넣어야 할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알려준 것처럼 콤마를 이용해서 튜플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튜플과 리스트는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리스트가 튜플로, 튜플이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어. 우선 리스트를 튜플로 바꾸려면 튜플 안에 리스트를 넣으면 새로운 튜플이 생성이 돼. 반대로 리스트 안에 튜플을 넣으면 새로운 리스트가 생성이 돼. 그리고 리스트와 튜플을 이용하여 변수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어. 대신 변수의 개수와 리스트 또는 튜플 요소의 개수가 같아야 해. 예시처럼 나타내면 리스트와 튜플로 변수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변수 여러 개에 할당하는 것을 리스트 언패킹, 튜플 언패킹이라고 해. 지금까지 배운 리스트, 튜플, 문자열은 공통점이 있어. 써니야, 뭘 것 같아? 길다? 비슷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연속성이야. 그리고 리스트, 튜플, 문자열처럼 값이 연소적으로 이어진 자료형을 시퀀스 자료형이라고 불러. 그리고 시퀀스 자료형으로 만든 객체를 시퀀스 객체라고 하고 또 시퀀스 객체에 들어가 있는 각 값을 요소라고 불러. 그럼 시퀀스 객체들을 응용해보자. 먼저 그 객체 안에 특정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 이 예시처럼 A라는 리스트를 특정 값 다음 in A를 하게 되면 특정 값이 A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 만약에 값이 있으면 true가 나오고 없다면 false가 나오지. 물론 튜플과 문자열에서도 사용 가능해. 그리고 시퀀스 객체는 플러스를 이용해서 객체끼리 연결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 수 있어. 어때, 신기하지? 또 별표를 이용해서 시퀀스 객체를 반복해서 나타낼 수 있어. 이 예시처럼 리스트에 별표 3을 해주면 시퀀스 객체가 3번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어. 어때? 쉽지? 정말 파이썬은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또 다른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len 함수야. len은 length의 약자로 len 함수를 이용하면 시퀀스 객체의 많은 요소 개수를 구할 수 있어. 나중에 len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요소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면 좋아. 오, 꼭 기억해야겠다. 써니야, 이번에는 시퀀스 객체에 들어있는 요소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시퀀스 객체의 각 요소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순서를 인덱스라고 불러. 시퀀스 객체에 대괄호를 붙이고 대괄호 안에 각 요소의 인덱스를 지정하면 해당 요소에 접근할 수 있어. 근데 이 A0는 뭐야? A1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조심해야 해. 써니야, A-1은 뭐일 것 같아? 아니 A0가 시작이라며 A-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인덱스를 음수로 지정하면 뒤에서부터 요소에 접근할 수 있어. A-는 맨 마지막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므로 A-4를 입력하면 2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 그리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시퀀스 객체에 해당 요소만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덱스를 이용하여 각 요소의 값을 할당할 수도 있어.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튜플은 값을 바꿀 수 없으니까 제외라는 거야. 이제 인덱스까지 알았으니까 다른 기능을 살펴볼까? 기능? 뭐 어떤 기능이 있는 건데? 슬라이스라는 시퀀스 객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기능이 있어. 그리고 자른 객체를 새로운 시퀀스 객체로 만들 수 있어. 예시처럼 대괄호 속에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를 입력을 하면 그 인덱스들 사이의 값들을 가져와서 예시처럼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 또 다른 예시를 볼까? 이번에는 콜론 뒤에 하나가 더 붙었어. 이 숫자는 인덱스 증가폭을 의미해.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덱스 2에서 3을 증가하면 5고 또 증가시키면 8이지만 끝 인덱스를 8로 잡았기 때문에 인덱스 7까지밖에 못 가져와. 그러므로 인덱스 2와 인덱스 5밖에 자르지 못해. 그럼 시작 인덱스가 없으면 어떻게 잘라지는 거야? 좋은 질문이야. 시작 인덱스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처음 인덱스부터 시작하게 돼.
그리고 끝 인덱스가 없는 경우도 자동적으로 마지막 인덱스까지 잘리게 돼. 잘 알려줘서 고마워 누나. 잘 알려주긴 우리 써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해를 잘한 거지. 다음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알려줄게. 조건문? 반복문? 조건문이랑 반복문을 잘 배우면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니까 기대해.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복습 잘 하고 있어. 빠이. 누나들. 오늘 누나들에게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볼까? 오늘은 스트링과 리스트, 튜플, 그리고 시퀀스 객체들의 응용에 대해서 배웠었어. 우선 스트링과 리스트, 튜플에 대해 다시 살펴보자. 첫 번째로 스트링. 스트링은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로 나타내는데 큰 따옴표 3개, 그리고 작은 따옴표 3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었어. 그리고 escape인 백슬러시를 이용해서 따옴표와 같은 특수한 문자를 나타낼 수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리스트. 리스트는 많은 변수들을 한 번에 선언할 수 있었고 대괄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어. 세 번째로는 튜플.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요소, 곧 엘리멘트를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를 할 수 없었어. 그리고 튜플은 리스트를 생성하는 대괄호가 아닌 소괄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어. 마지막으로 시퀀스 객체의 응용을 알아보자. 첫 번째로 in이 있었는데 in을 통해서 객체 안에 특정 값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리스트 안에 숫자 3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을 때 3 in A를 입력하면 A에 3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로 출력이 됐었어. 두 번째로는 플러스가 있었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플러스는 숫자를 더하는 용도였지만 시퀀스 객체의 플러스를 이용하면 각 객체들끼리 연결이 가능했었어. 또한 곱셈 표시를 하면 해당 곱해진 숫자만큼 객체를 반복할 수 있었어. 네 번째로는 len 함수를 통해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엘리멘트의 개수를 알 수 있었어. 예를 들면 총 5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A라는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len A를 입력하면 5가 출력이 됐었어. 다섯 번째로는 인덱싱. 인덱스를 통해서 리스트나 튜플의 요소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며 뒤에서부터도 접근이 가능했어. 여섯 번째로 슬라이싱. 슬라이싱은 시퀀스 객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 예를 들면 인덱스 2 클론 8 클론 3은 인덱스 2부터 3씩 증가하고 인덱스 7까지 가져오는 것을 의미했었지. 와, 드디어 복습 끝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많지만 다음에 배울 조건문이 너무나 기대된다. 써니야, 화이팅!